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세션을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시스코 CSS 한영입니다. 이제 오늘의 세션은 이제 ISE의 Agentless Posture라는 이제 주제로 준비를 되어 있고요. 따라서 내용은 주로 포스처의 종류를 이제 비교하고 Agentless Posture 배포에 필요한 이제 요구 사항과 이제 설정 단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 진행 중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션 진행 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Q&A 창이나 채팅창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대응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세션 마지막에도 별도의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션 중 질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마지막 Q&A를 진행을 하실 때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진행 중에 질문할 타이밍을 놓치셨다거나 이제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메일 주소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잠시 후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이 완료되면은 설문조사가 있는 이메일이 발송하게 됐는데요. 해당 부분을 체크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전부 만점으로 체크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세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발표자는 이제 김용 프로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와 이청 프로, 그리고 남서영 프로도 함께 패널리스트로 질문 답변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김용 프로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세션은 이 ISE의 메인 기능 중에 하나죠. 이제 ISE 프리미어 라이센스 티어에서 제공하는 포스처라는 기능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처 기능 중에서도 에이전트 리스. 이제 저희가 기존의 포스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처는 기존에는 저희가 에이전트를 엔드포인트 설치를 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포스처를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 에이전트 없이 에이전트 설치 없이도 어떻게 엔드포인트의 규정 준수 상태를 측정할 수가 있는지 에이전트 리스 포스처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에 ISE가 배포되어 있고 윈도우나 macOS 같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려는 이런 경우 그리고 포스처 솔루션에 대해서 배포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세션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약 1시간가량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포스처가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이전트 리스 포스처가 어떤 건지, 그리고 에이전트 리스 포스처를 ISE 내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만 봐서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이지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데모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제가 직접 구성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포스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IS에서 제공되는 포스처라는 기능은 엔드포인트에 이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어떤 기업의 보안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처 평가는 어떤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서 최신의 OS 패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안티바이러스 업데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필요한 보안 패치가 적용되었는지 등등 그리고 다른 여러 보안 관련된 이런 설정이나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처 평가를 통해서 뭐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 어떤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어떤 그리고 뭐 보안 지침, 수정 지침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추가 처리를 위해서 장비를 특정 네트워크의 세그먼트로 격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풀 액세스를 부여한다든가. 네. 그래서 이 포스처 검토를 통해서 포스처에 대한 스테투스 결과를 통한 어떤 권한 부여의 특정 권한 부여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ISE가 포스처를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먼저 디바이스가 네트워크 인증을 성공적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선 초기적인 인증을 통과하고 이때 디바이스의 포스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든가 unknown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non-compliant, 비준수로 간주됩니다. 그 인증이 완료되면은 디바이스는 일시적으로 제한된 네트워크 영역, 격리 영역이죠. 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포스처 검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정책이 에이전트 리스인지 아니면 에이전트가 필요한지,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면은 실제로 엔드포인트에 에이전트가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없을 경우 ISE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포털이죠. 이 포털로 웹 리다이렉션을 해서 필요한 포스처의 에이전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단계가 완료되면은 포스처 평가가 수행됩니다. 이 엔드포인트 디바이스가 IS에 정의된 포스처 정책에 따라서 보안 규정 준수 평가를 수행합니다. 네. 그리고 4단계는 평가가 완료되고 이제 디바이스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전체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다거나 규정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액세스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단계는 네트워크 액세스가 허용된 후에 이 시점으로부터 IS의 구성에 따라 주기적인 재평가가 수행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IS가 포스처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포스처 정책을 작성하실 때, 이 아래와 같은 포스처 모드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포스처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는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오딧, 옵셔널, 맨데토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오딧 같은 경우에는 감사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 모드에서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포스처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SE가 클라이언트의 실패 결과를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즉, 디바이스 사용자는 어떠한 표시나 어떠한 경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디바이스가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관리자는 정상적인 사용자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도 네트워크의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옵셔널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포스처 정책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실패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사용자에게 포스처 정책을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스킵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맨데토리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데토리는 스킵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스킵할 수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디바이스가 이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알림이 표시되지만 사용자는 이 알림을 무시하고 네트워크 리소스에 계속 액세스하도록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환경과 보안 요구사항 이 간의 균형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맨데토리로 세팅을 하실 경우 똑같이 사용자에게 ISE가 실패 결과를 알리고 사용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디바이스를
정책을 준수하도록, 이 포스처 정책을 준수하도록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수정 타이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뭐 몇 분, 5분, 4분 이렇게 타이머가 제공이 되는데 사용자가 지정된 이 시간 내에 수정을 해야 되고 수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될 경우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포스처 모드가 제공이 되고요. 각각의 측정해야 될 항목들, 어떤 항목은 내가 오디스로 설정해야 되겠고 어떤 항목은 맨데토리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포스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에이전트 리스트 포스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포스처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엔드포인트 보안 상태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디바이스에 애니커넥트와 같은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실행했습니다. 다만 모든 환경에서 이런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자나 뭐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디바이스에 또는 뭐 관리 권한이 없는 이런 디바이스에는 특정 에이전트 설치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리스포스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공하게 되는 기능인데요. ISE 3.0 그 이상 버전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이 관리자가 조금 간편하고 뭐 임시 사용자나 BYOD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ISE가 파워쉘이나 SSH를 통해서 엔드포인트 액세스를 하게 되고요. 이 엔드포인트 액세스를 해서 이 파워쉘의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떤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포스처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ISE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기존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것처럼 웹페이지에 리다이렉션을 해서 어떤 특정 에이전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에이전트 스포츠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주의사항이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 뒷장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모트에서 파워쉘이나 SSH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제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한적인 기능에 포커싱해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한적인 컨디션이라든가 그 보안 조치에 대한 기능, 뭐 유예 기간, 뭐 재평가하는 기능, AOP 이런 기능들은 지원 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기 어려운 이런 디바이스 그리고 좀 제한적인 기능에 포커싱해서 사용하게 되는 에이전트 리스트 포스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에이전트와 현재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에이전트 리스트의 모든 ISE 포스처가 제공하고 있는 이 에이전트 타입을 같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애니커넥을 설치를 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죠. 애니커넥트를 설치를 하고 컴플라이언스 모듈을 설치를 하고 GUI 화면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인터랙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퍼시스는 계속 이제 연구 에이전트가 설치되고 애니커넥트를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는 애니커넥트 스텔스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서 서비스로 실행되는 에이전트입니다. 똑같이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다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제공되지는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텔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보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중에 이제 또 하나의 에이전트가 있죠. 임시 에이전트, 템포럴 에이전트라고 필요할 때만 설치되어 실행되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일회성 보안 검사나 특정 작업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설치 중에서도 임시 에이전트가 가장 좀 제한적인 기능이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부분도 인지할 필요 없이 실행되는 에이전트 리스트 포스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이제 제공하는 어떤 컨디션이나 기능을 놓고 봤을 때 애니커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옵션들을 지원합니다. 뭐 이제 시스템 OS 같은 경우에도 뭐 윈도우나 맥OS나 리눅스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로 봤을 때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컨디션을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보안 조치나 재평가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애니커넥 스텔스 같은 경우에는 애니커넥 에이전트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자동 보안 조치만 지원됩니다. 수동 조치는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또 임시 에이전트는 컨디션을 봤을 때는 조금 제한적인 컨디션에 포커싱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 암호화나 패치 관리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들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주기적인 평가 기능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조치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only만 지원되고 있고요.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저희가 포스트를 통과를 하고 나서 ISE 설정된 거에 따라서 추후에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템포럴이나 에이전트 리스는 실제로 추후에는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평가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리스도 봤을 때는 어떠한 특정 어드밴스한 이런 컨디션과 뭐 보안 조치나 재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단순히 가시성을 내가 확보를 하려는 경우 어떠한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충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이런 체크를 해야 되는 컨디션들 일단 차이점이 있다면은 호스트 에이전트에 대한 이 지원 여부 그리고 구축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는 모두 다 빠른 포스처 검토를 진행합니다. 임시 에이전트는 뭐 보시면은 약 10초 정도 그리고 뭐 에이전트 리스 같은 경우에는 30초 미만에서 검토가 완료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큐리티 관점에서 나는 조금 더 심층적인 체크를 한다거나 뭐 규정 미준수인 상황에서 어떠한 보안 조치를 취한다거나 또는 추후에 주기적인 재평가를 실행해야 될 경우 이런 템포럴이나 에이전티스보다도 이제 애니커넥 그리고 애니커넥 스텔스 같은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리스 포스처의 전제 조건을 보자면은 현재 윈도우나 맥OS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리눅스 O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버전에서 출시된 기능이 되겠고요. 또 실제로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관리자 액세스가 필요하고 말씀드렸죠. 사용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클라이언트는 IS의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정책에 따라 이 에이전트 리스트 포스처가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라이센스 부분에서는 프리미어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또
이제 리모트로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서버는 파워쉘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 포트 5985 포트가 오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워쉘 버전은 5.1 이상 버전이어야 되고요. 맥OS 같은 경우에는 포트 둘둘 오픈이 필요하고 컬 7.34 이상 버전이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 구성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링크에 액세스를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저희 호스트님이 이따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섹션인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봐야 할 부분,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이라는 부분인데요.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가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정책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엔드포인트에 설치될 애니커넥트 버전이라든가 애니커넥트 컴플라이언스 모듈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에이전트 리소스를 다운로드하고 에이전트 프로파일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룰은 if, then 이런 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다양한 엔드포인트 유형에 따라서 뭐 보안 구성 요소나 뭐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배포 그리고 설치 구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이덴티티 그룹, 즉 뭐 AD 그룹으로 어떠한 컨디션을 넣는다든가 OS를 통해서 뭐 윈도우면 윈도우 OS, 맥OS 이렇게 컨디션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아더에서는 기타 컨디션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컨디션에 따라서 이 결과란에서는 어떠한 에이전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해야 될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에이전트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한 에이전트 리스 윈도우, 에이전트 리스 맥O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부분에 해당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활성화, 비활성화, 모니터 이렇게 세 가지로 제공하게 되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안 함, 이 비활성화와 비슷하지만 세션 요청을 감시하고 해당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 포스처 정책. 네, 포스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내가 체크를 할지 또 그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컨디션을 넣을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이제 requirement라고 하면은 어떤 앱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내가 측정하고 싶다. 어떤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전부 다 requirement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앞부분에서는 똑같이 이런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D 그룹, 특정 운영 체제, 규정 준수 모델 버전, 그리고 포스처 타입. 포스처 타입은 당연히 에이전트 리스로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포스처 정책을 구성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맨 마지막 단계에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어떤 권한 부여를 위해서 권한 부여 정책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뭐 포스처 스테이투스가 준수일 경우 어떤 권한을 부여하게 될지, 비준수일 경우 어떤 권한을 부여될지 이런 권한 부여 정책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작성 시에 권한 부여 프로파일을 이 정책에 어태치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파일 중에 가장 중요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에이전트 리스 포스처라는 란에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ISE가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에이전트 리스 포스처를 활성화를 했는지 이 부분이 체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작성하실 때 꼭 에이전트 리스트 포스처를 이렇게 활성화해 주시고 이 해당 프로파일을 권한부여 정책에 어태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태치를 해주시고요. 그 앞부분에 뭐 이런 권한부여 정책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컨디션에 일단 이 결과를 부여함과 동시에 에이전트 리스트 포스처가 측정이 이제 시작되고요. 그리고 측정이 완료되면은 ISE가 COA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증과 권한 부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컴플라이언스 이 포스처 스테이투스죠. 컴플라이언트, 뭐 non 컴플라이언트 이런 결과에 따라서 다른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죠. 이 엔드포인트 로그인. 엔드포인트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가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유저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팅 메뉴에 넘어오게 되면 엔드포인트 스크립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그인 컨피그레이션을 클릭을 하셔서 도메인 유저라고 하면은 도메인,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로컬 유저라고 하면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이렇게 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도메인 유저라고 하면은 단 하나의 도메인만 지원됩니다. 즉 여러 윈도우 도메인이 있는 환경에서는 IS의 단일 도메인과의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도메인만 지원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클라이언트 IP 주소는 IS에서 이제 통신이 가능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도메인 유저와 로컬 유저가 있잖아요. 다만 얘네들은 서로 이제 각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뭐 도메인 유저의 로 제가 액세스를 실패했을 때 자동으로 로컬 유저로 페어가 된다. 이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랫부분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에 관리자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에서도 어떠한 특정 이 파워쉘이나 SSH 통신을 하기 위해서 특정 포트를 오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잠깐 요약하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이전트 포스처 플러그인이 자동 설치되도록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을 구성합니다. 또 이 애플리케이션 가시성과 같은 이런 보안 상태 검사를 하고 평가하려는 항목을 이 포스처 리퀘어먼트에 구성하고 이 리퀘어먼트를 포스처 폴리시에 할당을 해야 됩니다. 또 말씀드렸죠. 사용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고 이제 설정만 완료만 되시면은 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에이전트 리스트 포스처 이 권한 부여 프로파일에 반드시 에이전트 리스트 포스처의 기능을 활성화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윗부분들이 전부 다 활성화가 되고 기본 세팅이 완료되면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분도 개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웹 다이렉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보여드린 부분이죠. 엔드포인트 스크립트를 통해서 엔드포인트 액세스하도록 관리자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초기 엔드포인트 액세스 권한은 뭐 특정 컨디션 설정에 따라서 뭐 전체나 뭐 제한 또는 제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뭐 COA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엔드포인트에 네트워크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지금 이 포스처 스테이투스에 따라서 변경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제가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IS의 관리 화면입니다. 네,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어드민 매뉴얼 안에서 세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스텝은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로그인 컨피그레이션을 구성합니다. 이 데모에서는 도메인 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그리고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 포스처의 메뉴에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클라이언트 프로비전 가장 맨 위에 메뉴란에 보시면은 이제 오버뷰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앞부분에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이미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버뷰는 이제 전부 다 이 스텝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요약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성하실 이제 프로세스가 좀 헷갈리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좌측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부터 우측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그리고 에이전트 리스포스처의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우선 이 add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에이전트 리스 윈도우, 에이전트 리스 맥OS 이렇게 이런 플러그인을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미 저희 데모 환경에서는 다운로드가 완료됐고요. 네, 이걸 통해서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정책을 구성합니다. 네, 새로운 열을 추가하고 네, 정책 네임은 원하시는 네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아이덴티티 그룹 두 번째로는 이제 OS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OS에 따라서 그 결과에 플러그인이 뭐 OS용인지 맥OS용 이 윈도우용인지 뭐 맥OS용인지 이런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정 컨디션을 만약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익스터널 그룹 이 특정 도메인을 통해서 컨디션을 추가를 해야 되겠다. 특정 그룹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에는 제가 윈도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이전트리스 윈도우 패키지를 넣어주시면 되고 완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에이전트 리스포스처라는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정책이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그 용도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윈도우 OS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컨디션에 충족이 된다 그러면 에이전트 윈도우 4.10 이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고 네, 그 옆에 있는 포스처 정책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어떤 부분을 내가 측정을 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이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제가 환경을 체인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이 웍센터에서 네,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이 완료되면 바로 이제 폴리시 엘리멘트 이 메뉴란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 컨디션에서는 어떤 부분을 내가 평가를 할지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작성해 놨던 것처럼 뭐 네임은 원하시는 네임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OS, 윈도우, 그리고 체크 이 애플리케이션을 체크할 건지 프로세스를 체크할 건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모듈 그리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설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지를 체크할 건지 만약에 설치만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부 다 체크해 주시고요.
또 벤더를 선택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VM웨어라면 이제 VM웨어를 선택해 주시고, VM웨어 중에서도 VM웨어 2를 검토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버전 또는 any 버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포스처를 평가해야 되는 컨디션을 작성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 ISE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제공하는 컨디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셔도 이렇게 컨디션을 작성하시고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requirements가 있습니다. requirements를 클릭하시고 쭉 보시면 이 부분도 이제 기존에 작성해 놓은 부분인데요. 뭐 새로 추가하시려면 이렇게 새로 열을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requirement name은 제가 뭐 agent is posture 데모를 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OS, 컴플라이언스 모듈, 에이전트리스. 이 부분은 당연히 에이전트리스로 가야 되겠죠. 네. 이 컨디션은 제가 앱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네. 유저 작성한 이 컨디션, 애플리케이션 컨디션, 윈앱 선택하시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세이브. 네, 이렇게 저장하시면은 새로운 requirements가 지금 작성이 되었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메뉴 포스처 정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새로운 포스처 정책을 작성해 줍니다. 우선은 룰 네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리스 포스처 데모 아이덴티 그룹은 뭐 원하시면 넣어주셔도 좋고요. OS는 당연히 윈도우, 컴플라이언스 모듈은 이제 최신 버전, 그리고 포스처 타입, 에이전트 리스트로 선택해 주시고 기타 컨디션이 필요하시면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requirement 앞에서 저희가 작성해 놓은 requirement를 여기에 추가해 넣습니다. 만약에 여러 부분을 내가 측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설정한 이 모드에 따라서 전부 다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드는 이 앞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맨데터리로 할지, 옵셔널, 아니면 어디스를 할지 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옵셔널로 하겠다. 그러면은 옵셔널을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맨데터리로 하시면은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전부 추가해 주시면 되고 완료, 세이브.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실제로 이 앞에 컨디션을 봤을 때 ID 그룹 그리고 OS 타입, 컴플라이언스 모듈 그리고 포스처 타입까지 전부 다 충족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 리퀘어먼트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포스처 정책을 작성합니다. 네, 실제 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 환경에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스처 평가를 하고 있죠. 리퀘어먼트가 여러 개 있죠. 전부 다 맨데터리, 그리고 파이어워에 대한 측정, 그리고 뭐 앱에 대한 부분, 뭐 하드웨어, USB에 대한 평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완료, 저장. 네, 저장이 완료되면은 바로 저희 인증과 권한 부여에 대한 정책, 펄리셋으로 넘어. 권한 부여 정책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가할 텐데요. 네임은
원하시는 네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특정 컨디션을 구성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AD 그룹에 대한 그룹을 가지고 이 컨디션을 세팅했습니다. 네, 에이전트리스 그룹이라는 익스터널 그룹으로 컨디션을 작성을 하고요. 사용. 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권한 부여 프로파일에 대한 구성입니다. 네, 실제로 사전에 구성을 해 주셔도 좋고요. 이 해당 페이지에서 새로운 이 프로파일을 만드셔도 됩니다. 에이전트 스포츠 프로파일 이런 네임으로 지금 작성했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이전트 스포츠처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기능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초기 단계에서는 이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ISE가 인증과 권한 부여를 진행을 하고 이 에이전트리 스포츠가 체크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실제로 에이전트리 스포츠가 시작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포스처 평가가 완료되고 나서 이 ISE가 자동으로 COA를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발송을 합니다. 그 COA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아니죠. 이제 새로운 인증과 새로운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네, 체크를 해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방금 전에 작성해 놓은 프로파일을 할당해 주고요. 네, 실제로 클라이언트로 넘어와서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윗부분에 대한 이 정책, 권한 부여 정책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 에이전트리 스포츠 프로파일이라는 프로파일을 지금 부여를 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초기 단계에서는 이 해당 정책에 이제 매핑이 될 겁니다. 매칭이 돼서 에이전트리 스포츠가 실행됩니다. 실행되고 나서 재평가가 다시 이제 권한 부여 정책이 실행될 때 윗부분에 보시면은 만약에 해당 장비가 포스처 스테이투스가 난 컴플라이언트일 경우 어떤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이 될 수가 있고 컴플라이언트일 경우 규정 준수일 경우 모든 액세스를 부여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작성해 주시면 네, 다시 클라이언트로 돌아가서 네트워크에 액세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에 액세스를 하고요. 네, 액세스가 완료되면은 바로 ISE 이 오퍼레이셔널의 이제 라이브 로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가장 윗부분에 보시면은 포스처 스테이투스가 지금 컴플라이언트로 나와 있고 컴플라이언트로 나왔다는 거는 이제 모든 액세스를 이제 풀 액세스를 부여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permit access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그리고 폴리시에 대한 컨디션, 리퀘어먼트 그리고 포스처의 정책 이런 부분들 작성하시고 나서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권한 부여 프로파일의 에이전트 리스 포스처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모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이제 Q&A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 에이전트 리스포스처에 대한 트러블 슈팅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SE에서 에이전트 리스포스처 트러블 슈팅을 위한 진단 툴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툴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Run Agent Posture Flow를 선택하고 실행하시면은 이 옵션을 선택하고 이 실패한 엔드포인트의 맥 주소를 제공하게 되면은 ISE가 자동으로 엔드포인트에 이 에이전트 리스포스 플로우를 실행하게 되고요. 실행함과 동시에 실행이 완료되면은 이 ISE와 클라이언트 간에 발생한 모든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 G파일로 다운로드를 하셔서 그 로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이제 이제 첫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의 그 아래 이제 선택 사항인데요. only 다운로드 클라이언트 로그 이 옵션을 선택하시고 똑같이 엔드포인트 맥 주소를 제공하게 되면은 실제로 ISE가 클라이언트와 다시 에이전트 포스처를 실행하는 것보다 ISE와 클라이언트 간에 발생한 지난 24시간 동안의 이 포스처 관련된 플로우와 관련된 모든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즉, 새로운 포스처 검증 프로세스를 시작하진 않고 이미 존재하는 포스처와 관련된 로그 정보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은 실제로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에이전트 리스포스처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 해당 부분은 시작하진 않고 기존의 24시간 동안의 포스처 플로우와 관련된 이 로그를 직접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러블 슈팅 툴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또 한 가지 팁을 제공하자면은 에이전트 리스포스처가 실패했을 경우 임시 에이전트, 템포럴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포스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템포럴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반 프로세스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 템포럴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제가 환경에 넘어가서 네, 이 메인 페이지의 이 오퍼레이션의 이 트러블 슈팅 그리고 툴을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 툴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포스처 트러블 슈팅이라는 툴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첫 번째는 에이전트 포스처 플로우 그리고 맥 주소를 클라이언트의 맥 주소를 제공합니다. 스타트를 하시면은 이 부분은 새로운 이 플로우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zip 파일로 다운로드하고 로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로그만 다운로드하는 이 부분은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포스처와 관련된 로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맥 주소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러블 슈팅 관련된 네,
데모도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가장 맨 첫 번째 섹션으로 포스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포스처는 이제 ISE 프리미어 라이센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어드밴스한 기능입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보안 규정 준수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에이전트 리스포스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에이전트 리스포스처는 ISE 3.0 그 이상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에이전트 별도 설치 필요 없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액션도 필요 없는 보면 조금 간편하지만 이것도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디폴트로 제공되는 기능의 포커싱에서 사용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저희가 뭐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정책을 작성하는 것부터 포스처 정책을 작성하는 부분, 폴리시 셋을 작성하는 부분, 네, 또 주의 사항들, 그리고 데모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저희 호스트님께 시간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채팅창이나 Q&A 창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온 질문이 없으므로 네, 저희 다음 세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7월 12일 날에 이제 같은 시간이고요. 내용은 ISE 멜트다운 방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션이 이제 완료되면은 설문조사가 이제 발송하게 되는데요. 저희에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최대한 만점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